일본군이 한국전에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도저히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까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부에서는 망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니, 국민들이 세상에 무죄를 하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그 생생한 모습을 역사 기록으로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국주의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앞으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쓰겠다 대응하면서 한국과 한반도에 진출을 하거나 한국 해역에 등장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절초풍할 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본인들의 성형 감각을 위해서 특별 할인해준다고 뭐 구청장이 해가지고 열받는 일이 다 벌어졌어요. 예. 국민 여러분, 열받지 마십시오. 더운데. 일본의 자위대가 보통 국가의 군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일본군이 우리 한민족한테 자행했던 만행, 인권유린, 치가 떨리는 일제 강점기를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분기탱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이제 아베 전 총리의 피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른바 셀프 디펜스를 넘어서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화로 지향하는 이 행보, 이것이 지금 탄력을 받아서 나가는 현상을 우려하지는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저격을 받고 이제 암살이 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구급파들한테 단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참의원 개선 선거가 있었는데 자민당이 압승을 해서 일본의 개헌을 바라는 정당의 의석수가 177석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는 최저 정족수가 166석인데 지금 훨씬 넘은 것이지요. 참의원이 3분의 2 의석을 넘었고 민의원도 이제 넘을 경우 양원에서 개헌이 발의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법안 찬성을 받으면 헌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근데 보통 국가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미국이나 국제사회 요청이 있으면은 세계 분쟁 지역 어디나다 갈 수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미일의 공조라는 명분을 앞세우겠지만은 필요시에 일본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그 상황이 예측된다고 할 때 선제 공격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이른바 일단 유사시에는 일본군이 한국전에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도저히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까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부에서는 망언이라고 하는데, 일본군의 군합발이 한반도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역행하는 그런 발상인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일본이 자국 내에서 뭐 정치공학적으로 뭐 개헌을 하든 말든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동북아의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한반도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넘어서 군사동맹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이것이 중국 견제라는 그 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상황에 일본이 직접 개입하는 법적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국가로서 1947년도 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에 요시다 시게루의 요시다 덕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제정의 기본 아웃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안보에 관한 한 미군에게 모두 위임을 하겠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정책 구현 수단으로서 무력 자체를 배제한다 하는 원칙을 헌법에 반영하면서 전쟁을 안 하는 국가, 오로지 경제 개발, 즉 전후 복구에만 전념하는 국가 운영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벌써 75년이 지났지요. 75년 동안 개정 없이 이건 꾸준히 지켜왔던 헌법 정신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 내용은 군사력을 안 갖는 거, 전쟁을 부인하는 거, 외과 싸우지 않는 거, 뭐 이런 정신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일본이 전후 복구가 끝나고 고도 성장 시대를 거치고 세계가 탈냉전 시대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일본도 다시 무력을 갖추는 정식 군대를 갖는 국가가 되고 싶은 야망이 드러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꾸준히 국제사회는 너희는 안 된다,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달래고 압력을 넣었으나 일부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꾸준히 제기했고, 지난 2014년도에
일본은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각의 강력 결의를 했어요. 집단적. 그러니까 개인 단독으로 뭐 전쟁을 촉발시키거나 전쟁을 안 하지만은 국제 평화 안정을 위해서 어떤 그 다른 외국과 함께, 그러니까 쉽게 미국과 함께하는 미국과 하겠다. 함께. 미일 안보 조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미국과 작전이 가능한 국가로 일단 한 발을 들여놓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 그 다음 해죠. 미국이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일단 전술적인 성취를 얻어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점점 주장이 강해졌고 일본의 재무장화를 향한 발걸음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헌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어쩌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을 계기로 해서 탄력을 받은 자민당, 공명당 연립 정권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그 정치적 그 분위기, 또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북한 위협이나 중국 위협을 빗대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을 긴밀하게 해서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탐지 식별 경보 훈련을 하겠다 뭐 등등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그 안보 정책 당국의 핵심 인물들은 한일 관계가 역사적인 그 앙금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사실 미국이 없으면 한일 국방회담이 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까지를 고려해 가면서 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불만을 갖는 거는 또 무기 수출의 여러 가지 그 대접 측면에서 꼭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차이를 두면서 차별화하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여왔다는 거. 말은 화려한 수사 레토릭으로 한미 동맹이 혈맹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중국을 겨냥해서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에 대한 과잉 기대나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극우 세력의 대표로 분류가 됩니다. 극우 세력의 주장의 핵심은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부정을 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어서 자위대를 전천후 보통군대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장했던 건 본인은 외조부의 영향을 받았다. 기시노부스케 외조부는 그 총리 시절에 2차 대전은 제국주의에 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라면서 일본의 태평양 전쟁 촉발시킨 것을 정당화했어요. 이 정신을 내가 공공연하게 이어받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 거기에 근거해서 정의로운 전쟁을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쓰겠다고 하는 의지가 앞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미일 방위 조약을 기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방위 조약과 링크가 되면 친구의 친구라서 우리의 친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대만 문제에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된다든가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별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면서 한국과 한반도에 진출을 하거나 한국 해역에 등장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절초풍할 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유럽과 세계 각국이 이제 국방비를 많이 증액해 가지 않습니까? 현재도 일본의 방위비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비와 같은 병력은 우리 반 수준도 안 됩니다만은 51조 원, 하나로 51조 원 규모인데 앞으로 2% 정도까지 오면은 1%가 2배가 되는 거죠. 2배, 100조가 되고 현재도 해군과 공군력은 세계적 수준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의 그 이른바 그 전략적인 그 배려, 그 허용 조치에 따라서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군비도 증가하는 이런 사태에 또 헌법까지 개정된다면 날개를 달아주고 그 정치적 또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과연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혹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교역도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제 국면을 타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취할 이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적 시각에서 경제 중심, 즉 국익 우선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역사 문제나 가치 규범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제국주의의 망령 이것을 반성하지 않는 세력거리가 손잡는 게 되고, 그러면 또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통렬하게 철저하게 정리하고 다음 발을 떼자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아니겠습니까? 독일과 일본의 그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의 그 대조를 보면 독일은 통렬한 과거에 대한 회개, 그러게. 무릎 꿇고 그 총리가 그 사과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그만해도 돼야 될 정도로 그 따뜻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역사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법적 논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일본이 이런 비극적인 그 아베 피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쉽게 말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정치적 필요나 군사적 필요에서 북한을 먼저 선제 공격을 때릴 수 있는 국가로 이 탈바꿈하려는 이런 시도가 행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아니, 국민들이 세상에 문제를 하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그 생생한 모습을 역사 기록으로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국주의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믿어서 다시 재생산하고,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세력과 아무런 정리도 없이 손잡는 거, 이게 도대체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할 이득은 분명히 취하고 서로 교역하고 그거 정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스텝이 지금 꼬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잔민당 정권처럼 영원히 이제 그걸 롤 모델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또 그런 발상에 행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염원하는 대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는 그런 뼈아픈 그런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전 총리가 사망했던 했던 거와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나 국력의 수준이 확 올라갔는데 이 마인드나 정서는 과거에 그대로 매달려가지고 그대로 회귀하려는 그런 발상이 있어요. 그거 철저히 깨부숴야 됩니다. 네, 이웃 국가와 탄탄한 외교 관계를 맺고 국민들도 서로 자유 교역과 교류를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걸 바라지요. 근데 저 열받게 하는 거 있죠. 여름에 아니 일본인들의 성형 감각을 위해서 특별 할인해 준다고 구청장이 해가지고 열받는 일이 다 벌어졌어요. 예, 국민 여러분 열받지 마십시오. 더운데 하여튼 일본은 우선 이런 그 과거사 문제, 그 가치관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자기 반성을 하고 정리한 다음 국제사회를 향해서 손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게 외교나 국방 안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름에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